선생님 요새 서점에 가면 육아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구독자님들도 육아책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추천하는 육아책 혹시 있을까요? 나는 다 알려줬잖아. 저번 컨텐츠에서 선크림도 알려줬지 우유도 알려줬지 다 알려줬지. 선생님도 하나 알려줘.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냥 어렵고 안 알려준다는 걸. 제 주변에 뭐 지인들도 저한테 육아 서적을 많이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추천해달라고 하고 이제 진료실에서도 하나 추천해달라고 말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대표적인 거 하나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그때그때 달라요. 뭐야? 뒤로 가기 누르신다고 하나라도 지금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팩트거든요. 그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분한테 맞는 책을 좀 제가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지인분들도 그분의 처한 상황이나 그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제가 추천을 또 다른 걸 해드려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네. 케바케다 이거는. 그러면 구독자님들께서 육아책을 고를 때 네네네. 주의해야 될 점. 네네네. 뭐 요런 육아책을 고르는 게 좋겠다 이런 팁들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아 서적, 요즘에는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블로그로나 유튜브로도 많이 하시지만 책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육아 서적을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본 중에 기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롯이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 고르는 법.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목적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힐링을 위해서 그쵸. 혹은 뭐 공감을 위해서 그런 거면 사실 본인이 땡기는 거 아무거나 읽으셔도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네. 그냥 힐링과 네. 공감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읽어도 된다. 저는 육아 웹툰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저번에 우리 리뷰 잠깐 했었던 닥터 앤 닥터도 그렇고 네. 별일 없이 산다 뭐 이런 만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육아하면서 책을 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글밥이 많으면 안 돼. 저도 힐링 받은 책이 있어요. 전투 육아라고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네, 들어본 적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정말 전투하는 복장 분이 나와요. 역시 커피는 어린이집 보내고 마셔야 제맛? 뭐 이런 게 완전 공감되는 그런 거구나. 그런 캐릭터가 네네네. 딱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책을 사서 읽으려고 할 때는 사실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저자 확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TV에서 본 것 같다. TV에서 육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혹은 사은품이 많네? 설마 그럴 수 그거 있죠. 보고 왜냐면 사은품이 너무 활용하기 좋아 보여. 그런 것들에 혹할 수도 있거든요. 책을 우리가 육아를 공부하는 목적으로 사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자 검증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어떤 저자여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길을 거쳐와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책을 쓰는 이론의 바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게 저자 양력이라고 하죠. 책을 쓴 작가의 양력이 보통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책의 양력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관련된 자격이나 이론을 공부한 적이 없는 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실전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전은 뭐 내가 100명을 200명을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이 아무리 뭐 내가 이제 온몸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가지고 축약된 그 네, 엑기스를 이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육아서들이 꽤나 많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육아서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 케이스를 따라가서 무슨 솔루션 찾듯이 책으로 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알고리즘 말해라. 따라서. 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가진 책들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필요시에. 네, 필요시에. 필요할 때만. 네, 특히 이제 초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내 아이 나이에 맞는 책이 아니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책 같은 것을 한 권 읽으시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 어린 시절도 떠올리고 네. 부모라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부모가 돼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 따로, 언어 발달 맞아요. 따로, 뭐 훈육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지침서들만 보다 보면은 아이를 굉장히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렇게 디테일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육아서적의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 지침서보다는 우선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서적을 먼저 읽어보자.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훈육책만 읽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내팽개친다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인 지침서는 응용편인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혹은 나의 육아 방식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없이 구체적인 지침만 따르다 보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죠. 개념 정리를 잘해야지 맞아요.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심화 문제만 파고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정답입니다. 교과서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된 맥락으로 세 번째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하는 책은 전문서적입니다. 가끔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진료를 보러 오시면서 한쪽에 전문 서적을 끼고 오시는 어떤 분들이 거 예를 들어서? 계세요. 뭐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만드는 책, 미술 치료의 원리와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전문 서적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네. 전문가들도 그 책을 배울 때 독학을 하지 않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문 서적을 읽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고 혹시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고장 나면? AS 센터 가야죠. 그렇죠. 삼성 매뉴얼을 사가지고 그거를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고장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전문가의 역할은 또 좀 다르고 부모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은 전문 서적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아이 케이스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건지도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유식 책이라든지 네네네. 뭐 수면교육, 잠에 관한 책들은 다른 제외.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런 이걸로 책들. 진단을 하거나 뭐 네네. 치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근데 책들은 그런 수면 제외죠. 교육이나 이유식 책도 보호자들용으로 나온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영양학 이런 거는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육아서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임신 중에도 읽어보셔도 좋고 네.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읽어보시는 것은 추천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배운 것만으로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은 참고용으로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